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김현 편집의 노용관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의치한약수 연고대 편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묶어서 한 큐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PPT 다 받았어요? PPT 꼭 받으세요. 밑줄 그을 때가 있거든요. 또 좀 이따 좀 불러줄 때가 있어요. 좀 쓰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PPT 다 받아, 저기 입구에. 없으신 PPT 하나 갖고서 꼭 있어야 돼요. 뭐라도 좀 봐야 되니까. PPT요. 제가 원래 처음 보면은 조금 사람이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보면 좀 웃기긴 합니다. 알겠죠? 좀 웃기긴 해요. 사실은. 사실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웃기긴 해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제일 재밌대요. 자기 아들이지만. 처음 와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 PPT 받으셨어요? 어떻게 이제 의치한약수 연고대 편입 들어가는지 하나씩 그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년이죠. 네? 밑줄 거봐, 을사년. 아니, 왜 웃으세요? 을사년 밑줄 거봐라, 뱀의 해. 뱀의 기념. 신청 기명 편입입니다. 여기 위치는 2025. 새해 소망하는 일, 모든 일 다 이루어지시고요. 네? 올해 소망하는 게 있다면? 저는 소망하는 게 이제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 그냥 새해가 밝았구나 그 정도고, 1월 1일에 저기 강남역에 있었거든요. 강남역에서 1월 1일에 딱 12시 넘어갈 때 강남역에서 있었어요. 강남역 근처에서. 그냥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랑 깍 그래도 좋아하더라고. 1월 1일에 왔구나 그랬습니다. 그냥. 그 정도 이제 의미 저에겐. 어쨌든 새해 다 잘 되시고요. 생물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까? 지금 촬영하는 시간은 2024년 1월 3일입니다. 보시죠. 선생님, 저 원래 카톡 안 하는데 이런 거는 빨리 캐치해요. 저는 이렇게 사람이 기회주의적이라.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저런 거 좋아해요. 저만 칭찬해 주는 거. 저런 거 탐닉자입니다. 칭찬해 주는 거. 왜 웃으세요? 바로 그렇게 어려웠던 단대를 보자마자 단국대 나온 것 같아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렇게 어려웠다는 단국 메디칼. 제가 다 커버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제 이메일로도 막 줘요. 이메일로도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단국대에 뭐, 계속 똑같은 거 나왔다, 뭐, 비슷한 거 나왔다, 뭐. 막, 그건 기본이죠, 학원에. 그런 애들이 이제 이메일 주고 막 그런 거죠. 오늘의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의 순서. 저는 저렇게 조금 이렇게 순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게 순서가 있어요. 1번, 후이스 노용관. 너는 누구니? 뭐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3번. 가장 1부에서 가장 중요한 1부와 2부로 구성되거든요. 1부와 2부로 구성되는데 3번, 4번, 5번, 6번이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4, 5, 6이 제일 중요하다. 1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3번, 4번, 5번, 6번이다.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잘할 수 있는가. 그 말이죠. 네? 네. 이거 보시면 어떻게 공부해야 잘하는지 나올 거예요. 진짜로. 우선 이제 1번 후이스 노용관 2011년부터 진짜 뜻하지 않게 학원 오래 했습니다. 진짜로. 진짜 뜻하지 않게 너무 오래 했어. 이거 저 2위로 되면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요. 진짜로. 2등이 되면. 2등이 왜 웃으세요? 언제나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2등 되면 그만하려고 그래요. 김현편에서 2등 되면 저 그만하려고 그래요.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1등일 때 그만하면 좀 그러니까 2등이면 바로 그만해야지. 그 생각만 갖고 있어, 머릿속에. 피트 마지막까지 일이었고요. 그거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2등하면 그만할 거예요. 그 순간 바로. 2024년 7월부터 김영편님 생물 전체 1이고요. 전 과목 1이죠. 지금 사실은. 생명생물의 과학 8판, 9판, 10판, 11판, 12판이다. 요거는 학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아시는 저기 생화학 교수님이 인하대 의대 계시다가 저기 서울의대로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소개해줘가지고, 일 좀 도와드리라고. 그럼 제가 캠벨도 할 수 있었는데,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 3가지 중에 하나를 딱 꼽으라면, 캠벨 번역을 할 수 있었는데, 생명생물의 과학을 번역을 한 거예요. 진짜로. 만약에 제가 캠벨을 번역을 했으면, 제가 있는 곳은 사이트가 돌아가고, 없는 곳은 사이트가 못 돌아갈 정도가 되거든요.
캠벨을 번역을 했으면, 그러면 생명생물의 과학을 했어요. 그게 이제 선택 잘못한 거에 하나예요. 지금 현재. 몇 가지가 있는데.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나왔고요. 98학번, 98학번이고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석사, 연세대학교 과학교 근처에 여기 나왔습니다. 걸어서 학교 다녔었어요. 인하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차이를 한 번만 한 큐에 말해봐라. 인하대 대 연세대. 한 큐에 말해보면 연세대는 우선 기본적으로 부자 학교죠. 학교가 넓어요. 아주 넓습니다. 인하대학교는 학교가 지금 현재는 조그매요. 정문에서 후문까지 걸어서 5분인데 연세대학교는 걸어서 기본적으로 30분 이상 다녀야 됩니다. 연세대는 매우 넓고요. 두 번째, 연세대가 물이 좋습니다. 왜 웃으세요? 다녀보니까 그래요. 연세대가 좋고요. 세 번째, 인하대는 강의실이 고정이었고요. 연세대는 강의실이 옮겨 다니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과학교육과 여기 나왔고요. 2017부터 2018에 메가스터디에서 인터넷 했었습니다. 생명과학 했었어요. 생명과학을 했었고, 현재는 김영편집에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가 계열에 있는 거 저 다 해봤습니다. 다. 전 사이트에 있는 거 진짜 다 해봤는데, 딱 하나 아는 게 있다면, 메가 주니어 안 했어요. 그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도저히 그 초등학생 대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안녕 그렇게 나오는 거. 그 메가 주니어 빼고 저 다 해봤어요. 실제로. 김영편이 마지막이고, 김영편임에서 이제 학원 강사 마지막 할 거 맞습니다. 여기서 2타가 되면 바로 그게 끝인 순간이에요. 바로 실제로 2등이다. 그럼 저 실제로 그만두는 순간입니다. 거의 학원 강사 끝. 네, 갈 데도 없어요. 그 노용관이고요. 본명이죠. 네. 그 노용관 학원 선생님들은 본명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조차도 본명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짠 본명이죠. 네, 저 어릴 때 적었습니다. 총장님. 노용관이고요. 어릴 때부터 번역 많이 했죠. 8판부터 했어요. 저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저거 5판 갖고 공부했는데,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이 생명생물이라고 과학을 하거든요. 5판으로 치면 기린처럼 공부했고, 8판부터 번역에 참여해서 8판, 9판, 10판, 10판은 번역이 안 됐고 대한민국에서 11판이 철새책, 현재 교보문고에 다 여기 12판 있습니다. 12판. 생명생물의 과학. 됐고요. 됐죠? 호기심 노용관. 아마 대한민국 강사 선생님 중에 저보다 신원을 확실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진짜로. 몇 학번. 정확히 저보다 확실한 사람 대한민국에 누구도 없어요. 실제로 누구도 없습니다. 편입생물의 바이블 편, 비밀병기 시리즈. 올해는 저 기출책을 몇 권 더 낼까요? 기출책 이제 다 모았으니까. 기출 다 모았으니까. 요게 제가 0.0의 책으로 쓰고 있죠. 기초이론편. 여기 1.0의 책으로 쓰고 있고, 기본편. 여기 2.0의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셔서 판매량대로 편입생물 치고 딱 찍어보시면 1위부터 8위까지가 다 접니다. 그냥 다 져요. 다 어느 서점에 들어가서 쳐보셔도 그냥 다 접니다. 별 의미 없는 내용이고요. 올해는 제 기출책을 몇 권 더 내려고요. 기출책을 몇 권 더 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PDF로 봐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 정도 진짜 저게 무관할 정도로 공부만 열심히 하라. PDF로 봐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PDF로 봐서 지금 전혀 상관이 없고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올해 미트히트 수석 유튜브 채널 노용관의 과학제국이라는 게 있거든요. 과학제국 구독도 애들 안 하고 많이 보던데. 그래서 내가 어떤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구독을 안 해주냐고. 얄밉대요. 얄밉대. 저도 그 얄밉다는 얘기를 듣고 초등학교 때부터 얄밉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하는 모든 짓이 얄밉대요. 그렇구나. 구독하고 구독해달라고 애들이 탈퇴해. 그래서 구독해달라는 말을 안 해요, 요즘에. 예전에 구독해달라고 몇 번 글을 썼더니 탈퇴를 막 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서 이제 이 친구랑 같이 인터뷰한 걸 올려놨어요. 75.1이죠. 꼭 한번 시간 나면 가서 보세요. 구독 안 해도 되니까. 알겠죠? 이제 구독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고대생명 출신이거든요. 고대생명 출신인데 하루에 12시간씩 거기서 보면 나와요. 저도 그 친구랑 한 개도 안 쳤습니다. 저도 MBTI I고 그 친구도 I라 무슨 얘기를 짜고 한 게 1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물어봤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했냐고? 저도 그 순간 바로 들었는데 10시간 이상씩 목숨 걸고 공부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 하는구나 하고 저도 놀랐습니다. 솔직히. 저도 놀랐다니까요. 단순 차이과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매일. 근데 그 밑에 어떤 애가 댓글을 달아놨는데, 그거 진짜로 달아놨더라고. 거기서 도서관에서 한 번도 안 움직이고 공부하길래 누군지 했대요. 그 친구 보고. 고대 도서관이겠죠? 고대 도서관일 거예요. 네, 고대 도서관일 건데, 한 번도 자리에서 안 움직이고 계속 공부만 하길래, 누굴까 그랬대요. 그 친구 어떤 애가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실제입니다, 실제. 그 정도 해야지 되는구나. 그 참 경이롭다. 이게 75점 이상 MD 협의에서 나온 건데 딱 한 명이죠. 이게 원래 인디케이션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10몇 년 동안, 한 20년 동안에, 밑에 20년 역사상 75점 이상이 보통 한 10명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1등인지 몰라. 근데 75점 딱 한 명 나왔죠. 그거 75.1입니다. 어려웠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1등이 맞죠. 지금까지는 누구 1등이라고 발표를 해준 게 없어요. 그냥 75점 이상 몇 명이다. 뭐 한 5명부터 10명 사이 매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1등일지를 전혀 모릅니다. 근데 75점 이상이 딱 한 명인데, 한 명이 딱 있습니다. 그게 유튜브에 저랑 같이 나오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은 다른 게 놀란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공부했으면 거기서 놀랐습니다. 진짜로. 저는 약간 이게 사람이 좀 이렇게 시시껄렁하잖아요. 저렇게 살았구나. 참 경이롭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번에 고려대학교 시험 본 애들. 고려대학교 시험 본 애들이 전부 다 절 들었더라고. 고려대학교 1차 통과를 하는 애들이 다 절 들었으니까 오래. 최종 합격도 다 절을 들을 수밖에 없죠. 고려대학교 자연계열이 더 어려워요, 약대보다. 모든 치면 이제 의치, 한약수 치는 애들이 고대랑 연대를 보험으로 보거든, 보험으로 봐요. 연고대가 아닐 때는. 약대가 훨씬 쉬워요. 약대가 훨씬 쉽다고. 그런 내용이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금 현재 시험 본 거예요. 이번 1차 합격 발표한 학교들. 다 절 봤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정도로, 결과가 좋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까지 1, 2번은 별 필요 없는 내용이고. 3번 볼게요. 기원서 생명생물의 과학대 캠벨 생명과학이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생명생물의 과학은 제가 번역을 했죠.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권당 180원이 들어와요. 제가 저걸 처음 번역을 시작할 때 2년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180원이니까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겠다. 이런 일념으로 번역을 다 했거든요. 그것은 저는 옛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티끌은 티끌이야. 알겠죠? 티끌은 태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티끌은 티끌일 뿐. 그러니까 생명의 과학, 캠벨 생명과학이 있는데, 이거 보지 마시고 이거 보세요. 캠벨 생명과학. 알겠죠? 이건 제가 번역을 했지만, 조금 넘어갑니다. 뭔지 아시죠? 캠벨 생명과학 꼭 보세요. 아시겠죠? 캠벨 생명과학을 한 권을 꼭 구입을 하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캠벨하고. 사장님은 좀 잘 알아요. 캠벨 사장님은. 사장님은 잘 아는데, 캠벨 생명과학을 꼭 구입을 하셔가지고, 꼭 있으셔야 될 거예요. 캠벨 생명과학. 기본 산 걸 꼭 사야 돼요. 안 그러면 PDF로도 구하시던가.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학생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그러잖아. 제 거 PDF로 봐도 괜찮다고. 학생 때 안 그러면 또 언제 그래 보게 되냐. 저는 사고가 그래요. 사고 그렇다. 근데 졸업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난다. 예. 학생 때 안 그러면 또 언제 해보게 이제 좀 그쪽이에요. 그리고 저 메가스터디에서 불법입니다. PDF 잡는다 그러잖아요. 난 그거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들이라도. PDF로 보는 게 편하잖아요. 13판 안 나옵니까? 내가 물어봤는데요. 13판 나올 계획이 없답니다. 왜 13판 계획이 없냐면 너무 재고가 많이 쌓였대. 애들이 PDF로 많이 봐가지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재고가. 예전에 판매량이 10분의 1도 안 된대요, 지금. 대학교 애들이 다,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패드가 나왔는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세월이 그러는데. 누가 저거를 거슬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항상 캠벨 생명과 이거 한 권 구입하세요. 왼쪽에는 알겠죠? 일본학은 줌달 구입하시면 돼요. 제가 일본학 알겠냐면은 줌달인 건 맞습니다. 줌달. 근데 과학교육과도 제가 통합과학교육과라 저기 나머지 과목도 좀 아는데 줌달을 보시면 돼요. 유기학은 맥머리. 그 맥머리, 줌달, 캠벨 생명과학을 한 권씩 구입하셔도 되고 PDF로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있기는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기는 있어야 된다고. 좀 볼게요. 오늘의 여기 핵심. 여기다 이제 1번. 오늘은 이제 집에 가서 아니면 이번 주말에 해야 될 1번. 이거 보신 다음에 영상을 본 다음에 하셔야 될 1번. 거기다 써볼게요. 써봐. 펜 좀 해서. PPT 없네.
PPT 있어야 된다니까요. PPT 있어야 된다고 아까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1번 옆에서 써보세요. 유튜브에 노육간의 과학 제고를 들어본다. 농담한 거야. 농담한 거야. 농담한 거라고. 그 여기 1번 뭐냐면 유퀴즈 114화를 본다 이렇게요. 꼭 보세요. 유퀴즈 114화입니다. 한참 된 거예요. 114화. 꼭 써보세요. 꼭. 공부 시작하기 전에 무슨 공부든 시작하기 전에 꼭 봐보세요. 1번 유퀴즈 114화입니다. 한참 됐어요. 114화는. 근데 거기에 대한민국 교육학 넘버원이 나오시거든요. 저도 저번에 수업을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 계시는데 교육학 쪽에서 넘버원이에요. 이분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가끔 이제 유튜브에 뭐 약대 다닌다, 뭐 의대 다닌다 이렇게 공부한다, 공부법 얘기한다면은 그 밑에 꼭 써주고 싶어. 너 자신을 아세요 이렇게. 본인은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죠. 이렇게 공부하라고. 누구도 저 정도로 인생을 바쳐갖고 공부란 무엇인가. 많은 애들을 직접 관찰한 분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번에 요약을 했어요. 꼭 봐보세요. 거기 114화. 알겠죠? 114화 꼭 봐보세요. 밑줄 좀 가보실까요? 수험생들의 가장 잘못된 습관은 내용을 잘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 워딩 그대로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맞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용을 기본적으로 처음에 알고 많은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확증하는 것이다. 많은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세요. 실제로 공부라고 하는 건 유퀴즈 114 꼭 봐봐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거기서 진짜로 얘기하세요. 최상위가 되려면 내용을 잘 알아야지 지금 이제 잘 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어떤 정감을 보시더라도 내용을 잘하면 뭐 문제를 잘 푼다고 말하면 바로 끄시면 돼요. 그거는 진짜 저기 하위층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위층에다 대고. 그러니까 네가 잘하길 바라질 않아요. 영원히 하위층에 머무르길 바랄 때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되게 하위층 싫어하거든요. 문제 푸는 거 싫어해요. 틀리니까. 그래서 여기 선생님 그러시는데 선생님 여기 꼭 봐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많은 수험생들은 문제를 풀 때 틀릴 걸 두려워하는데 틀려갖고 내용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언제나 문제는 많이 틀리게 돼 있다. 그 말을 하십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개교일에 최상위 30명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역대 그 입학 성적에 가산점 주고 졸업 성적에 가산점 주고 해가지고 최상위 30명들은 다 어떻게 공부를 했나. 서울대학교 개교일에 역대급 30명. 그러니까는 넘버원 원탑들이죠. 지금 현재 30년 더 됐는데 공통적으로 그 많은 문제를 봤다는 얘기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네가 최상위가 되고 싶으면 그냥 그저 그런 쩌리가 되고 싶으면 내용 회독만 열심히 하면 되고 진짜로 최상위권이 되고 싶으면 많은 문제를 풀어보라. 나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옆에서 조세호 씨가 그래서 자기가 공부 못했다 그래요. 유재석 씨도 그 말 합니다 진짜로. 그럼 두 번째가 목차 위주의 습을 보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요즘 완전 떴죠. 요즘 가끔 이제 봤는데 그 수능 전국 수석하고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고 존 홉킨스 의과대학 전체 수석으로 졸업한 애가 있더라고. 와, 우리나라에 그런 애가 있더라고. 그런 애 많죠. 그러니까 걔가 이제 공부법 얘기하는 거 딱 봤는데 역시 목차 위주의 공부예요. 목차 위주로 봤다. 그러니까 그게 습관화가 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엄마나 아빠가 선생님 아니면 의사예요. 엄마나 아빠가.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목차 위주로 보라고 어릴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얘기를 해요. 목차 위주로 봐야 된다고. 내용을 볼 땐 목차 위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유퀴즈 114를 보고 두 번째 캠벨을 사고 줌다를 사고 맥머리를 사고 가로 열고 PDF도 괜찮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목차를 치는 거예요. 목차를 치는 거예요. 목차를 대목차, 중목차, 그냥 작은 목차 있거든요. 책을 다 넘기면서 앞에 그 목차 본을 보고 치라는 게 아니고 한 페이지 넘기면서 큰 제목이 있고 중간 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있잖아요. 패러그래프가. 아무 생각 없이 목차를 먼저 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좀 이제 이분은 공부법을 좀 들어볼 만하다. 저 이거 과학교육과 다니면서도 공부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왜 많이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과학교육과를 갔던 것은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강사 잘하려고 갖고 이런 생각을 먼저 많이 하던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예, 공부했던 거에 비해서. 공부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지 못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좀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나 진짜로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 약간 한 끗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여기 신촌 여기 학원 왔다 갔다 거리면서 연세대를 같이 다닌 거예요. 같이 다닌 거라 어차피 수업 끝나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같이 다녔어요. 거기서 계속 그런 생각만 한 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지? 내가 뭐가 문제였을까?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저기 공부, 여러분이 보는 거 제가 다 봤을걸요? 그 중에 조금 기억에 남는 그 이웅구 변호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피트 어떤 수험생들 갖다 놓고 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더라고. 제가 맞게 얘기한다고. 근데 이분이 맞게 얘기해요. 이분이 저에 대해서 맞게 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쨌거나 그건 상관없으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또 하던데, 이분이 최단기 사법고시 합격자인데, 9개월인가 걸렸다 그 말이거든요. 맨날 놀다가. 어쨌거나 이분은 아버지한테 들었대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딱 한 명이에요. 초등학교 출신의 사시 합격자. 아버지가. 초등학교 출신인데, 뭐 노무현 대통령 고졸이잖아요. 여보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졸인데, 사실 합격했더라고. 아들한테 가르쳐 준 거야. 목차 위주로 봐라. 목차 위주의 공부를 되게 강조하더라고. 목차를 이렇게 쳐놓고 항상 자기가 공부할 때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계속 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맞는 말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전국 최단기가 될 수가 있어요. 목차를 먼저 쳐놓고 내용책을 보다가 아니면 문제를 풀다가 무슨 단원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계속 보라고 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여기 연세대학교에서도 박태용 교수님이라고 있거든요. 수능 출제위원장. 그 말씀 하세요. 실제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교육학적으로. 목차를 먼저 쳐놓고, 실제입니다, 실제. 목차를 이렇게 딱 쳐놓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할 때 내용이 항상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하라고.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처음부터 생물을 볼 때 예시를 들어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몇 개의 단원이 있는데, 목차를 쳐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단원을 공부하고 있고, 어디 위치에 있고, 무슨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걸 계속 스스로 물어보라고 해요, 스스로.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일반화학이나 유기화학이나 생물에 관한 게 완벽하게 목차가 들어오겠죠. 반복하다 보면은. 그때 우뚝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목차를 자기가 치면 이제 눈 감고도 쭉 떠오를 때. 안 떠올라요. 저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 내신도 제일 먼저 그냥 대입을 받으려면 학교 내신은 범위가 짧으니까 그냥 회독만 해도 되는데 범위가 넓어질 때는 메디컬 가면 범위 굉장히 넓거든요. 굉장히 넓어요. 그냥 캠벨 생명과학이 굉장히 두껍다 그러는데 중간고사 이런 거 10개씩 봐요. 두께 10개씩. 하루 종일 공부해도 1회독이 안 돼. 그냥 방학 때 목차를 쳐놔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적응 안 되거든. F 맞죠? 유리아, 손사탄. 서울대생활 공부법. 이거 됐죠? 그래서 뭐죠? 그 유리아, 손사탄, 유키즈. 여기서 지금 이제 잠깐 얘기해 줄게요. 유리아 씨가 누구냐면 연세대 의대를 다니죠. 여기는 이제 사진상, 저작권 문제상, 사진은 좀 빠졌거든요. 유리아 씨가 작년에 수능 수석을 한 친구인데, 올해 수능 수석은 누가 했냐면,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다가, 농성 중이기 때문에 수능 한번 다시 본 단대보고 출신 애가 있어요. 걔는 원래 단대보고 1등이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양대 의과대학 간 것이 자기 실력보다 좀 작게 한 거죠. 단대보고. 이 친구는 작년 수석인데 저 친구가 반에서 10등 안에 단 한 번도 든 적이 없대요. 근데 아버지의 딱 한마디를 듣고 저 친구가 전국 수석으로 바뀝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정신과 의사세요. 그냥 원래 딸이니까 이쁠 거 아니에요. 딸이니까 엄마 엄청 이뻤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안 하다가 딱 한마디를 하세요. 재수하니까 목차 좀 보고 무슨 단원인지 생각하라 한마디를 했대요. 무슨 단원인지 생각 좀 하라고. 이게 목차 위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단원인지 생각 좀 하라. 무슨 단어를 부르는지.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인터뷰를 보면 원래 지금 현재 제 저기 유튜브 채널에는 올라가 있어요. 유리아 씨 얘기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는 어차피 유튜브는 저작권에 좀 이제 좀 자유로운 장소지만 김영편 영상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죠? 유튜브는 뭐라고 못 그러지만 김영편은 여기 회사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리아 씨. 그 유리아 씨가 여기 지금 현재 레모나 광고로 나오시기 때문에 비싼 몸이거든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기는 손사탐 회장님 괜찮은데 여기는 좀 비싼 몸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말 못해요. 여기는 지금 이제 아버지 그 말 한마디 듣고 무슨 단어인지 생각하라. 저기 아마 초상권 좀 심할걸요? 유리아 씨는? 레모나의 실제 광고에 나왔어요. 실제. 실제 지금 TV 이런 광고에. 수능 만점자인데. 그러니까 무슨 단어인지 생각하라. 그 말로 한마디로 10등, 반에서 10등은 한 번도 못 들다가 재수하다가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전국 수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단어인지 생각하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 목차 위주의 공부다 그 말이거든요. 반드시 목차 치고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밑빠진 독에 물 붓게요. 그러면 계속 무슨 단어인지 생각해야 되고. 손사탐 회장님이죠. 손사탐 회장님 사진 넣으려다가 여쭤보면 좀 이상한 발언 하셔가지고 조금 좀 그래서 거기까지만. 회장님이시죠. 회장님이신데 손사탐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많거든요. 강연 많은 걸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엄마들 대상으로 한 강연이 있어요. 여기 전체 회장님이십니다. 아주 높으신 분이죠. 엄마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어머니들 애들 공부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네 그래요. 되게 많습니다. 손사탐 회장님. 손자에다 주인 주자에다 은하의 은자를 쓰시죠. 여기 회장님이신데 근데 애들 성적 안 오르죠. 그런 말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네 그래요. 그게 정답이라고. 왜? 지금은 모두 다 열심히 하는 상황이니까 모두 다 열심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 올리면 안 된다. 모두 다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키에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성적 오르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다 열심히 하는 세대니까. 지금은 2025년이죠. 저는 98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죠. 저희 때는 열심히 안 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니까 수능 시험을 보러 갔는데 60명 중에 문제 풀고 애가 4명이야. 56명은 자고 있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완전히 다르죠. 제가 157만 명 중에 84등인가 했거든요. 84등인가. 그러니까 다군 수석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인하대학교 전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100명한테만 허용된 기회가 뭐냐면 가군의 카톨릭 의대와 연세대 의대, 나군의 서울의대, 다군의 인하의대를 칩니다. 인하의대가 이름은 그저 그래도 다군에 있어갖고 숨겨진 1인치가 좀 많아요. 얘들이 그대로 여기를 다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근 인하의대가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제가 157만 명 중에 84등인가 했는데 그때는 말이죠. 공부 조금만 하면 쭉쭉쭉쭉 올랐어요. 진짜로. 진짜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는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농고 출신, 기계고 출신이 너무 많았어요. 풀은 그냥 차요. 수능시험장에서. 공부하면 쫙쫙 올라요. 근데 지금은 50만 명이죠. 수능이 50만 명인데 그때 당시에 157만 명과 지금 50만 명 비교하라면 지금이 훨씬 어렵습니다. 지금이 훨씬 어렵다가 정답이에요. 지금 보면 1등급 맞을 수 있을까? 저 못 맞을걸요? 네. 정말입니다. 정말. 시대가 달라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90년대 학번인 게 천만다행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저희 때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조금만 하면 그냥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50만 명밖에 안 되지만 모두 다 열심히 하죠. 이게 이 손주원 회장님이 얼마나 시대를 잘 읽는가를 확실히 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어디 가면 무조건 열심히 해라. 그런 거 안 된다니까요. 그걸 열심히 한다? 스톱워치를 해서 10시간 챈다? 잘못된 생각하는 겁니다.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부를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목차 치고 목차 위주로 하셔야 돼요. 많은 문제 풀어보고.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한다는 걸로. 손준 회장님이 시대를 잘 읽죠. 그러니까 여기 메가스터디 동영상 도입했잖아요. 재벌으로 오르잖아요. 어느 여론조사단체에서 조사를 해도 자수성가 대한민국의 역대급 10명 꼽으면 들어가요. 진짜 들어간다니까요. 자수성가 역대급 10명. 그 중에 꼭 들어가요. 예외 없이 들어갑니다. 예외 없이. 예외 없이 들어가는 3명 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네이버의 이혜진, 카카오의 김범수, 메가의 손사탐. 3명이 들어갑니다. 10명 꼽으라면. 그 정도로 대성인 거예요. 시대를 잘 읽는데 요즘은 모두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승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진짜로 하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유퀴즈 114 보고요. 스스로 느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열심히 하는 걸로는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뭐 열심히 할게. 그런 말로는 택도 없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시험 기간에 도서관 가보셨죠? 장난 아니죠, 애들.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험날 안 오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 상상돼요?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보2 때 학교를 갔는데 남자애가 나밖에 안 나온 거야. 싫어요, 싫어. 다른 애들 다 어디 갔어요? 리니지 하다 잠들었대요. 저는 게임을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다 리니지 했던 거, 리니지. 근데 지금은 어느 메디컬을 가나 지각생 하나 없습니다.
예, 의치안에서 어딜 가나. 지금 시대가 완전히 달라요. 예전 시대랑 지금 시대랑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 공부는 잘해야 돼요. 잘하려면 목차를 반드시 치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많은 문제를 풀어서 그 내용을 공고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스톱워치만 갖고 채운다? 그러면 자존감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왜? 논 게 아닌데 성적은 그저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질 거예요. 캠벨의 목차를 한번 갖고 왔는데 이건 대목차니까 이걸 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책을 넘기면서 거기는 소목차까지 다 쳐가지고 학교 내신 볼 때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바뀌면요 잘할 수 없을 거예요. 영원히 공부를 잘할 수 없을 겁니다. 진짜로. 왜? 다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다 열심히 주변이 놀면 상관이 없거든요. 저희 때는 주변이 많이 놀아가지고 조금만 하면 성적이 팍팍 올라갔어요. 정말로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지금 올라가는 거 안 보입니다. 하늘이 두 쪽 봐도. 기본적으로 수능 5번씩은 보더만. 그리고 지금은 수능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수능으로는 불가능한 거냐면 기본이 5번은 봅니다. 기본이. 요즘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왜 수능 5번씩 보게 됐는지. 목차 꼭 치시고요. 알겠죠? 1번 유퀴즈 114화를 보고 반드시 캠벨, 줌달, 맥머리에 목차를 쳐본다. PDF로 목차 쳐도 상관없죠. 책으로 쳐도 상관없고 그럼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다음 그냥 하나 했어요. 그 제일 먼저 목차부터 치고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편입, 그 숨겨진 1인치 한번 보실까요? 편입, 숨겨진 1인치 몇 줄 아실까요? 약대 편입의 전형이 작년에 비해서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대학대가 10명에서 21명으로 늘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원이다. 난 편입 20명씩 뽑는 거 처음 봤어요. 내년에는 한 25명 이상 뽑지 않을까요? 그 다음 년에는 30명 뽑을 것 같아. 실제로. 그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수능 열풍이죠. 수능 열풍인데 그것도 이제 2년 가고 끝날 거예요. 이게 왜 열풍이 불었냐면 저희 때는 N수가 열풍이 아니었어요. 왜 수능 열풍이 부른 거냐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때는 400점 만점이었는데 그냥 문제가 다 어려웠습니다. 다 어려워가지고 400점 만점 중에 310점 맞으면 서울 의대 간다 그랬었어요. 310점. 그 정도로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왜 열풍이 분 거냐면 예전에 어떤 누님이 통령일 때요. 그 수능에 오류가 한 번 났었어요. 수능에 오류가 나서 세계지리가 한번 동시에 세계지리가 오류가 나고 그 다음에 지금 영어가 오류가 나고 생투가 세 과목이 동시에 오류가 났어요. 세 과목이. 그러니까 복수정답 처리가 됐거든요. 세 과목이. 실제로. 그래서 그 누나님이 출제 시스템 바꿔라. 바꿨는데 그게 킬러 문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킬러 문제 나오게 된 게 그 전에는 킬러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또 티침이라는 사이트에 있었는데 그 전에 킬러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B킬러가 대다수가 나와요. 한 15개가 B킬러, 15개, 16개가. 그러니까 한 중킬러가 2개에서 3개야. 그러니까 완전 킬러가 2개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만 잘 찍으면 인생 바뀌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문제가 만약에 굉장히 어려워버렸다 그러면 전체 다 어려우면 그냥 놔버리거든요. 이제는 그냥 다니자 이러는데 이 B킬러가 너무 쉬워요. 15개 깜짝 놀랄 정도로. 중킬러는 할만해. 근데 킬러는 못 풀어 누구도. 그냥 찍으면 돼.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운에 맡기게 되니까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수능 5번씩은 기본적으로 보더라고. 그러니까 올해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이에요. 올해 여러분, 올해 서울대학교 총 수석 졸업입니다. 이 친구가 저랑 좀 친한데 수능을 5번 봤어요. 5번이요. 서울대 자연과학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맨날 저랑 맨날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교수들이 들어오면 맨날 한숨 쉰대. 올해 4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들어오는 애들이 다 휴학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왜? 그러니까 수능 본다고. 올해 실제요. 50% 이상 수능 휴학을 했대요. 근데 물어봤어요. 아니 1학기 때 휴학이 돼? 그러니까 서울대는 되더만. 올해 알았습니다. 서울대는 돼요. 그 1학년 애들이 절반 이상이 나갔대요. 그리고 오늘 아까 지금 단국대학교 약대 다니는 애들한테 들었거든요. 30명 정원 중에 14명이 나갔답니다. 14명이 단국대학교 약대 30명 중에 현재 2학년 올라가니까 이대로 가면 내년에 단국대 약대 정원이 14명인데 14명이 나갔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16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대요. 그냥 그 정도로 수능이 열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5번을 봤는데 5번 세화고등학교 나왔어. 세화고등학교 강남 대치 8학군이죠.
얘가 새하고 전교 1등이었는데 5번을 봤는데 5번째, 야, 이제 더 이상 수능 잘 볼 수 없다. 퍼펙트하다. 이 생각을 갖고 나왔대요. 야, 때 떴다. 올 1등급은 됐겠죠. 네? 너무너무 잘 봤다 그러는데, 단대치대 예비 2번에다가, 단대치대요. 단국대치대 말하는 겁니다. 단대치대 예비 2번에다가 경희대치대 광탈이요. 아빠가 치과 가서 하나 치과 하고 싶어요. 경희대치대 아예 광탈이요. 5번째, 야, 이제 신의 경지다. 그렇게 하고 이제 더 이상 잘 볼 수가 없다. 근데 저렇게 나오는 걸 보고 학교 다니기로 했답니다. 네, 5번째. 그럼 학교 다녀가지고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하고 올해 차이전 갔어요. 올해. 차이전 들어갑니다. 이 정도가 돼야 차이전 들어가요. 이 정도가 돼야. 그러니까 이번에 차이전 1차 탈락한 애들이 서울 치전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치전, 치대랑 의대 지금 레벨 차이는 알겠죠. 차이과 대학을 다 떨어진 애들이 아예 면접도 못 갔어요. 근데 서울 치전 다 합격합니다. 그 정도로 레벨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수능에서 단치 예비 2번 경치 탈락이거든요. 아예? 근데 이게 최고 잘 봤다고 생각할 때 근데 얘가 차이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편입이 쉬운지 알겠죠. 수능에 비하면 편입이 얼마나 쉬운 거냐면 얘가 수능으로 단치 예비 2번 여기서 지금 편입으로 단치 가기 쉽거든요. 매우 쉬워요. 경치 광탈. 근데 차이전과 서울치전을 놓고 비교하면 차이전 1차 광탈한 애들이 서울치전 다 합격. 실제입니다. 차이전 합격, 서울치전이 좋아, 단치가 좋아. 그럼 이거 좋지, 서울치대인데. 경희치가 좋아, 서울치가 좋아. 서울치가 좋죠. 그 정도 레벨 차이인데 여기서 차이전 들어갔어요. 차이전이 의전으로 남아서 그런데 저 옛날에 수능에 있을 때는 차이전이 차이과대학 몇 위급이었냐면 전국의과대학에 8위에서 10위 왔다 갔다 그랬어요. 8위에서 10위. 1위는 뭐 천상천하 유아도 없잖아, 우리 서울대. 2위 연세대. 3위가 카톨릭의대입니다. 카톨릭의대. 3위 카톨릭, 4위가 경희의대예요. 5위가 지금 현재 중앙의대예요. 중앙의대. 중앙의대고 6위부터 10위는 맨날 바뀌었는데 8위에서 한 10위 왔다 갔다 거리는 정도였어요. 차이전. 차이전 들어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능 N수의 열풍인데 예전 같은 그 케이스는 뭐 수능 뭐 한 4수다 그러면은 주변에 뭐라 그러냐면 모질한 새끼 다 그랬단 말이에요. N수가 유익이 아니었어요. 저희 때는. 얼마나 멍청했으면 3수를 해 4수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5번이 기본입니다. 실제. 그 다음에 계속 보러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수능 끝나고 나면 점수 떨어지는 애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고3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또 자기가 좀 나이가 들면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왜? 그 나이 때는 근자감이 많으니까. 근자감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하기만 하면 잘할 거라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근자감. 근데 결과 나오면 깜짝 놀라죠. 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니까. 깜짝 놀란다니까요. 예전에 N수가 아니라 이 N수가 그 50만 명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상당히 셉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단국대, 약대 수능 들어오는 30명 중에 14명은 이미 빠져나갔다는 거. 14명은. 그냥 옛날에 N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이 수능은 빡세다. 근데 이 더 재밌는 건 수능이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다는 건 올해 한번 보고 내년에 한번 보고 끝나요. 그 다음 년은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년에는 생활의 과학으로 바뀝니다. 생활의 과학 좋아하시면 이런 과학이 다 아니에요. 완전히 생활의 과학이고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제 조카가 중3인데 제 조카가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얘 이제 고등학교 가거든요. 얘부터 바뀌죠. 제가 얘 여자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참 연도도 기깔나게 태어났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얘 09년생이거든요. 얘가 가장 행운아요. 09년생이. 09년생부터는 내신 5등급제를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지금 1.00 내신을 갖고 있다면 거의 신의 경지입니다. 이거 서울대 그냥 들어가죠. 1.00이면 1.00이면 한 그 시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요? 1.00이. 근데 앞으로 중3부터는 1.00이 한 학교에 3, 40명씩 나와요. 그래서 이거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예 무기가 달라. 본인은 칼 들고 있는데 저기는 총 들고 있어요. 아예 다르다니까요. 고3으로 올라오는 애를 N수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도가 크게 바뀌어가지고. 대한민국 N수가 너무 문제니까 교육부 장관님이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저거를. 아예. N수 더 이상 못하게. N수가 너무 축적이 돼 놓으니까. 학교를 안 다니잖아, 지금. 애들이 대학교를 안 다녀요. 다 N수하러 가니까. 그래서 저걸 완전히 바꿔버리니까 기깔나게 딱 맞은 거거든요, 얘가. 그러니까는 1.00이 한 학교에 3, 40명이 나오면 상대방은 총으로 갖다 쏘는 거고 나는 칼 들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총 한 번 쏘면 끝나는데 내신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0.1점 갖고 탈락이 지금 결정되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곧 끝나요. NC 열풍도. 고3을 이길 수가 없어요. 중3 올라온 애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다고.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내가 선생님 저는 죽어도 깨어나도 경희대 의대를 가고 싶은데요. 제가 학점은행제를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약대 지금 엄청 늘어나거든요. 직업군 약대랑. 대치 막 이런 데서도 입시 설명할 때 저 그 얘기 들었는데 약대 편입으로 보라고. 약대 수능 보지 말고. 이걸 다 알더라고. 약대 편입 엄청 늘어요. 약대 편입 그래야 치면 이제 한 2배씩 늘고 있거든요. 올해 더 늘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 동생이 있는데 남자애가 있는데 얼빵해. 여자애가 있는데 너무 얼빵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난 경희의대나 중앙의대나 이렇게 좋은 데 가고 싶어. 뭐 그게 뭐 잘못된 생각은 아니잖아요. 좋은 데서 공부하고 싶다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뭐 주변에 말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이거 약대를 가서 약대 이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많이 있으면 실제. 약대나 뭐 수의대나 이런 데 가세요. 마음에 드는데 한의대나 이런 데를. 그러면 편입으로 들어오면요. 수능 무조건 이깁니다. 편입으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알아야 편입 시험을 통과할 거 아니에요. 통과했다면 분명히 수능 노던 애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훨씬 잘한다고. 수능은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도 아무리 천재급이어도 유전 문제만 맞히다 들어오네요. 알겠죠? 퍼즐만. 안 그러면 거의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생물이랑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그러니까 유전 문제 퍼즐만 맞히다 들어오는 애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입으로 들어간 애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수능보다 잘합니다. 전제는 1년만 잘해요. 1년만. 뭔만 잘하겠죠. 1년만. 그러니까 3학년으로 들어가거든요. 약대로 들어가면 6년 중에 4학년이 되면 뒤집혀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때 왜 편입에 들어가는 과목이 약대 3학년 과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훨씬 잘합니다. 편입이 훨씬 잘해요. 훨씬 잘합니다. 아무리 천재랑 붙어도 이건 다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잘해요. 한 학기만 다니면 한 학기만 다니면 GPA가 4.4대 맞거든요. 약대에서.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작년 부산대 약대 간 애가 4명 제가 다 알거든요. 다 휴학했습니다. 실제로. 저런 식으로. 진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요거 성적표를 가지고서 약대 가기 쉬워요 지금. 매우 쉽다고. 매우 쉽습니다. 내년 정원 더 늘 거예요. 요걸 가지고서 요걸 갖다가 참 내년에 휴학을 한 다음에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요걸 가지고서 가고 싶은 학교 있죠. 뭐 경희대, 중앙대 의대, 연세대 미래 캠퍼스 의대, 명문 의대들 있잖아요. 거기다 넣으세요. 거기다 넣은 다음에 교수한테 제가 공부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약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손 잡아줍니다.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또 시켰고, 여러 번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한 큐에 내가 경희대 의대를 가겠다. 그건 안 됩니다. 내가 바로 한 큐에 중앙대 의대를 가겠다. 그건 욕심이에요. 왜냐면 올해 경희대 의대 보내준 게 아직 결과가 나오질 않았는데, 제 애제자가 있어요. PT 때 애제자인데, 성균관대 자연과학부 나왔는데, GPA가 100이었어요. 2학년까지. GPA가 100이었고, 똘똘해요. 똘똘한데, PT는 전국 6등인가 했어요. 근데 성균관대 약대에서 현재 졸업반입니다. 현재 99.4로서 꽈탑이에요. 현재 성균관대 약대. 그런 각 학교의 약대 꽈탑들이 10명 이상 경희대 의대를 봤습니다. 10명 이상. 10명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애만 10명 이상인데 얘 좀 세요. 이번에 성균관대 약대 꽈탑으로 나오는 애 좀 세다고. 근데 쟤도 합격을 장담치 못해요. 서울 약대 꽈탑도 있고 각 학교 꽈탑들이 다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의과대 갈라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한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올해 김영편이 강좌를 들었었어요. 제 거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경희대 의대가 상당히 세요. 중앙대 의대는 올해는 안 뽑았는데 내년에 뽑을 거예요. 올해는 좀 특수 상황이니까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너무나 빡센 거죠. 한 번에 경희대 의대를 가겠다. 그건 안 됩니다. 예. 이런 애들이 10명이 넘어요. 10명이 넘기 때문에 제가 가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어서 가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4.4 맞기 힘들잖아. 약대 편의로 가면 4.4 맞습니다. 왜? 이 첫 번째 하는 과목이 너무 너에게 쉬울 거예요. 너무. 첫 학기 1년 동안만 하는 과목이. 2학년 되기 전에 휴학해야 돼요. 알겠지? 2학년 GPA 급락하니까. 엄마 찾으겠어요? 급락하니까. 저건 괜찮고. 근데 만약에 저걸 평생 뭐 수능이나 평생 편입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도전 한번 딱 보시고 안 돼. 그러면 그냥 그 학교 다니세요. 약대. 그럼 되잖아요. 내 운명 여기다 그러면서요. 그 잊지 마십시오. 근데 예전에 연수가 아니고 거기다 밑줄 하시죠. 한 수험생은 한 곳을 쓰지 않는다. 저번에 뉴스에서 한번 보니까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680대 1 전국 최고의 경쟁률 딱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쫙 보면서 뭐야 이거 딱 봤는데 기자가 졸라게 기러기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그게 680대 1이 아니고요. 그거 6논술 아니에요 그냥. 6논술이니까 곱하기 6으로 간 거잖아 그냥 6논술이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편입의 경쟁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680대 1이니까 막 엄청나게 세다 막 이거 광풍이다 막 이렇게 막 쓰더라고 기자들이. 680대 1이 아니고요. 100대 1도 안 되고 거의 또 안 와요 시험 보러. 100대 1이면 저는 79대 1이었거든요. 저 들어갈 때는 79대 1이었어요. 79대 1이었는데 실제 저희 때는 다 왔죠. 그거 한 개만 치니까. 6논술은 안 와요. 시험 보러도 안 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뻥튀기가 된 거죠. 680대 1이 아니라. 한 60대 1이라면 이해가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수험생은 편입도 한 것을 쓰지 않아서 한 10개씩 쓰거든요. 실제 10개 쓰니까 편입의 경쟁률이 높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화여대 약대 이번에 20명 뽑는데 1000명 지원했거든요. 제가 장단커만요. 950명은 불나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화여대 약대를 뭘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영어도 없어. 그 다음에 학점은행제야. 전공도 아니야. 근데 이화여대 약대 넣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죽 답답해가지고 야 이화여대 약대가 무슨 A 이름이니?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혹시 몰라. 그 로또 먹고 사는 거랑 똑같네. 로또 먹고 사는 거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모르니까 전 재산 투자해서 사면 되지. 혹시 모르잖아.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번개 맞을지 모르잖아. 혹시. 그 뭐라도 뭐 만들어서 내지. 그게 네? 그래서 전 수험생 한 곳을 쓰지 않고요. 그 1000명 중에 한 50명? 한 50명 정도가 써요. 50명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수는 극히 드물다가 정답입니다. 극히 드물다. 편입은 제가 보니까 막 처음부터 막 불나게 공부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냥 시간 다 오면 갑자기 다 모여들어가지고 한번 찔러볼까? 왔는데? 그래놓고 나중에 대부분 다 뭐냐면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 얘기예요. 진짜라니까? 그건 네가 부족한 거지. 그걸 어떻게 해. 네가 처음엔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을 했대. 왜 갑자기 생각을 하겠지. 모든 게 지금 이제 이 전형 때가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막 몰려드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없더란 말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아버지가 병원장이나 그런 거야. 지금 제가 한번 쭉 보니까 미래 1년 동안 쭉 준비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병원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병원을 받아야 돼.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만 그냥 편입에 대해서 이제 진심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나머지 케이스는 철이 왔네? 춥네? 편입? 왜요? 8월에는 11월에는 수능? 추우니까 또 편입? 더우면은 뭐 이번에 공무원? 공무원 인기 없으니까 이제는 한 수험생은 한 곳을 쓰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편입의 경쟁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6논술 경쟁률이 높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실제. 이대가 1000명이 지원했으니까 이대 대단하다. 그거랑 똑같아요. 실수는 50명도 안 됩니다. 50명도. 50명도 안 되고 나머지 950명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막연한 희망으로 여기 로또 토요일만 저녁만 되면 로또 줄이 쭉 긴 거랑 똑같아요. 뭐 누구나 보면 한심하지만 혹시나 모를 기대에 사고 있단 말이죠. 그거랑 똑같다니까. 누구도 안 돼. 100%. 이대 교수들이 바보가 아니고. 학력고사와 같은 전형이다. 학력고사 같은 전형이라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아저씨가 좀 오래 살았잖아요. 98학번이니까. 대한민국 학번이 두 개로 나뉘어. 93까지와 94부터로. 93까지와 94부터로 나뉩니다. 정확히. 93까지는요, 운 좋은 세대예요. 왜 운 좋은 세대냐면, 그 당시 그 전 XX, 두광형이라고 그랬죠. 그 있잖아요.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아닙니까? 그 형이 곱하기 3이었어요, 여기가. 정원이. 졸업 정원제 많이 뽑아가지고, 실제였다니까요? 많이 뽑아가지고 졸업을 덜 시키겠다 그랬는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많이 뽑아놓으면 다 졸업했지? 그렇잖아요. 94로 바뀌면서 이게 곱하기 1로 바뀌어 현재 정원으로 바뀐 거예요. 현재 정원으로. 이게 대혁명이었어요. 그다음 또 93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력고사로 해서 선 지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부산대학교 생물학과 출신이 서울의대보다 점수가 높았습니다. 집에서 가까운데. 그다음 전남대학교가 상당히 센 학교였고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강원대 이런 직업국들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뭐 삼성전자 다니는데 부산대 출신이에요. 그런 분들이에요. 삼성전자 임원인데 부산대 출신.
뛰어난 사람인데 집이 너무 못 살아가지고 서울까지 못 갔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대한민국에. 그 93학번까지는 정말 신의 학번이에요. 어떤 학교도 경쟁률이 1.5대 1 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 서울대학교도 다 1.5대 1 넘지 않았어요. 그 서울대 의대도 부산대 생물학과보다 점수 낮아도 많이 갔어요. 그게 93학번까지예요. 94학번부터 대혁명이 일어나요, 수능으로. 먼저 점수를 받아. 그래놓고 이제 지원하게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부터 완전히 바뀌게 돼요, 세상이. 그냥 정원도 3분의 1로 줄여버려요. 정을 줄인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이랍니다. 실제로. 줄여버렸어요. 곱하기 1로 줄이니까 여기서부터 경쟁이 치열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때는 마감 시간이 6시면 5시 59분까지 접수를 안 해요. 경쟁률이 모든 걸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미달이면 다 합격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가 그랬어요, 93%까지가. 편입이 저런 거랑 똑같아요. 편입의 전형이. 그러니까는 경희대 의대나 이렇게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몇 등 안에 들어야 되겠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지원자 중에 등수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지. 지원자 중에. 그게 편하죠. 훨씬 편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편하다. 왜 그러냐면 먼저 시험 봐버리면 터지는 애들이 있거든. 수능 봐보면 알죠, 여러분? 깜짝 놀라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고요. 깜짝 놀랐을걸요? 아니 어떻게 전국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많단 말이에요. 이건 놀랐을걸요? 퍼센트 보고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한국고사는 운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입해서 잘한다 그래가지고 얘가 공부 잘한다? 그건 아닙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정확히 룰을 잘 보고 자기한테 유리한 전형으로 넣는 거죠. 공무원국사의 전한길 선생님이 지금은 공무원 인기 없는데 공무원 초인기일 때 인기 있다는 말 좀 하지 말라고, 불나방 천지라고 그 말 하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편입도 똑같아요. 실제로 시험장 가보면 안 오는 애들도 많고 공부 1도 안 되는 애들도 많고 그냥 그 시험장이나 확인해보기 위해서 가는 애들 많고 정말 많아요. 결론적으로 이 편입은 굉장히 쉽다. 근데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약대를 거쳤다가 지원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걸 내가 진짜 추천한다. 그냥 처음부터 가려고 무리수를 둔다? 그럼 오래 걸릴 거예요. 네, 오래 걸릴 거라고.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처음부터 나 의과대학만 가기 위해서 간다? 그럼 오래 걸릴 겁니다. 의과대학은 좀 인기가 많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오래 걸릴 거고 항상 어떻게 가야 되냐면 단계적으로 약대나 수의대 중에 원하는 데 간 다음에 거기서 GPL 잘 따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왔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교수가 손을 내밀어 줍니다. 네, 제가 공부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시험만 안 보면 이거 4번에 현관표 있어요. 현관표. 이 대학교에 불나방이 950명이라고 해서 그게 20명 안에 들기 쉽냐? 어렵습니다. 네, 실제 GPA 100은 기본이에요. GPA 100은 기본이라니까요. 100이 기본이에요, 이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작년에 기준으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 대학교 6명 뽑았는데 서울대, 연대, 전공 아니면 누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전국에서 애들이 많이 치더라고. 혹시 모르잖아 그러면서. 그럼 철학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시험 안 보는 데가 상당히 세요. 네, 시험 안 보니까 자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작년 이 대학교가 6명 됐는데요. 그 6명이 다른 학교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서울대, 연대, 전공과만 됐습니다. 전공과만. 전부 다. 근데 이게 지방에서 막 그렇게 막 1000명 이상씩 쓰는 거 보고, 그죠? 안타깝다 그 생각뿐입니다. 그거는 자기 자존감만 떨어뜨려요. 왜 계속 응시를 하면 계속 탈락 이렇게 나오면 우울감만 쌓인다니까요. 진짜라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거 자기도 알지만 탈락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럼 우울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사실 굉장히 커져요. 결국 우울증 많이 생기는 거거든. 요즘 사람들이 왜 우울증이 많냐면 고민하다가 준비를 잘하는 걸 아는데 근데 결론이 자기가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오면 우울감이 생겨요. 우울감이 진짜로. 그러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올해 이 대학대 치는 애 중에 서울대, 연대, 전공하면 안 되거든. 근데 막 집어넣는 거예요, 다. 그냥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안 되는데 집어넣는데 뭐라고 못 그러죠. 왜? 내가 뭐라고, 내 주제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가만 놔두는 거지. 작년에는 6명 딱 그였어요. 서울대, 연대, 전공. 근데 그 말을 안 해주면 못하죠. 시험을 안 보면 무조건 센 애들과 붙습니다. 950은 불나방인데 되는 애들이 세다니까요. 그냥 응시만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너도 상관없는데 되는 게 목적이라면요. 시험을 안 보는데 집어넣는다는 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엄청 세야 돼요, 본인이. 엄청 세다라는 게 뭐 예를 들어 과학고, 그 다음에 치면 이제 서울대 생명, 그 다음에 치면 GPA 100, 영어 만점? 그런 애들이 많이 있다니까, 대한민국에. 실제로 깜짝 놀랄 정도로요.
시험 안 보면 무조건 센 애들과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 수능보다 일시, 백, 천, 만배는 쉽다가 정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 차이전 합격, 차이전은 가는데 단치, 예비 입원, 경치, 광탈. 근데 여기서는 단치 가는 게 그렇게 쉽습니다. 단독 격치당하고 쉬워요, 쉬워. 지금 뭐 성균관대나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단치는 시험만 잘 보면 들어가요. 훨씬 쉽다니까? 수능보다 만배는 쉽다가 정답입니다. 진짜로 훨씬 쉽다니까, 편입이. 근데 애들이 이게 모르는 거지. 예, 근자감이 약간 있으니까. 혹시 그게 터질지 모른다는 근자감. 안 터져, 수능 가도. 의대를 가고 싶으면, 그 다음 그 두 번밖에 안 남아가지고, 앞으로 보면은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요.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안 된다니까, 제도상으로. 아니,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제도가 너를 안 도와준다니까, 지금. 제도가 안 도와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5등급을 못 이긴다니까요. 5등급을. 걔들은 다 1.00 찍고 나오는데, 얘도 2면 아무리 잘 봐도 떨어지는데요. 아무리 잘 봐도 떨어진다고. 6번에 밑줄 하시죠. 그래. 의과대학, 내년에 의과대학 정원은 다시 원상태로 줄이겠죠, 당연히. 지금. 올해까지는 통과됐죠. 근데 여기 민주당이 그 줄이는 법안 통과시켰더라고. 올해까지는 그냥 뽑는데, F 많이 준다고 하고 있어요. F 많이 주면은, 두 번 F면 의과대학은 제적이에요. 아, 몰랐구나. F를 두 번 맞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제적당합니다, 제적. 그래서 사실은 제적당하니까, 사실은, 뭐, 많이 들어가봤자 한 절반도 졸업 못할걸요, 사실은? 아, 그거 몰랐구나. F 준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F 이거 주면 두 번 F를 맞잖아요? 그러면 학교 제적입니다, 제적. 학교에 적을 못 둬요.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가고 싶으면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바로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진짜 처음에.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 고대 생명인데 GPA 100이야. 연대 바이오 시스템인데 GPA 100이야. 그럼 조금 얘기가 다르죠. 그럼 조금. 거기다 또 이제 랩실 경험도 좀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랩실 경험, 실제 실험실 경험을 갖고 있는 애들 많이 있고, 많이 있어버린다니까요. 작년에 카톨릭 관동대 간데도 랩실 경험에다가 GPA 100에다가 논문 통과자, SCI.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여기 지금 이제 2011년부터 여기 성인 미티트, 뭐 티침이라는 사이트 잠깐 있긴 있었지만, 메가스터도 했지만, 주로 여기서 했는데, 지금까지 봤더니 이제 가장 우수한 애가 누구냐고 딱 한 번만 말해봐라. 그러면, 한 명이 좀 기억이 나요. 2015년에 저를 찾아왔는데, 2015년 사건이었습니다. 남자였는데, 이 친구가 26살이었거든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민사고졸, 민사고 수석, 카네기 대학을 나왔다 그러더라고. 형은 미국 대학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철강한 카네기 개말하냐? 그러니까는, 그건 자기도 모르겠대. 카네기 대학 3.97이야, 4.0 만점에. 그래?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다빈치라는 로봇팔이 있어요. 사람이 수술하면은, 약간 오류 나잖아요. 다빈치가 수술하면 곱하기 10배거든요, 가격이. 대표적인 신촌 세브란스에서 다빈치 갖고 수술합니다. 로봇팔 서저리요. 요거 프로그램 개발 잘 봤습니다. 세계에 팔리고 있는. 야, 그게 우리나라 애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다빈치 세계에 팔리고 있는 수술할 때, 서저리 할 때, 막 찔리면 안 되니까 바운더리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 개발자가 대한민국입니다. 야, 26이에요. 민사고 수석이고. 그래 바로 이제 악수 좀 했죠. 반갑다. 형 부자 좋아한다. 그래서 악수 좀 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디를 썼냐면 연대의대를 썼거든요. 근데 연대의대는 당연히 됐죠. 그 연대의대 당연히 됐죠. 그 당시 연대의대 미트위트 수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막 애들이 막 의과대학 가기 어렵다 그러는데 진짜 의과대학 가기 어려웠던 학번은 대한민국에서 몇 학번이냐면 2009부터 2012예요. 이때는 의과대학 정원이 200명도 안 됐어요. 다 의전원으로 가서. 이때가 진짜 어려웠어요. 지금 어려운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 이제 다빈치 개발자인데 그래가지고 야 연대 가서 이제 수시 면접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의전원으로 있었어요. 수시 정시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대 교수들이니까는 만나서 반갑다고 그랬대요. 26살. 예, 얘가 가장 뛰어난 애고 진짜로 SCI 논문 이거는 9개를 통과를 봤어요. 진짜로 9개를. 9개 통과를 봤는데 얘가 계속 막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는 진짜 연구 같아. 연대 화학과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좀 독특해요. 연대 화학과 2년 다니다가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9개 냈더라고. 이런 급들이 있어요. 진짜로 대한민국 참 독특해가지고 GPA 100이고
요런 애들이 여길 쳐요, 지금. 의과대학에. 그러니까 먼저 가고 싶으면, 저런 게 좀 이제 고대 바이오다, GPA 100이다, 연대 시스템이다, 시스템 생물이다, GPA 100이다. 그래도 조금 거쳐다 가야 돼요, 지금. 약대나 수의대를 거쳐서 먼저 이렇게 한 단계 가서, 제가 공부 능력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거쳐왔습니다. 그러면 손 잡아줍니다. 예. 진짜로 손 잡아준다니까. 내가 많이 시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약대나 수의대를 거쳐가라는 거. 그래갖고, 약대가 지금 매우 쉽거든요? 매우 쉬워요. 약대 가려면 약대 다니면 되고. 근데 내가 막 의과대학 꼭 가야겠다. 근데 저런 특기가 있으면 괜찮은데, 저런 특기 없으면 저렇게 해야 돼요. 저런 특기 없으면. 감동을 주는 거. 제가 공부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번 거쳐왔습니다. 그러면 교수가 박수 쳐줍니다. 박수 쳐줘. 수고했다고.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스펙이 없을 때는 근데 딱 하나의 학교가 예외야. 저는 바로 가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나이도 있고. 이번에 그 김현편이 박람회를 갔는데 어떤 저희 누나가 오더라고요. 뭐라고요? 누나요. 저 98학번 아저씨죠. 이 누나가 71년생 저보다 8살 많은 누나입니다. 50대 중반이에요. 근데 누나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애들 키우느라고 의과대학 못 간 게 한인데 의과대학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 김현편 박람회 때 만났거든요. 그 제가 그래서 봐라. 누나 몇 년생이에요? 그러니까 71년생이래. 원광의대 그랬단 말이에요. 원광의대가 하나가 예외예요. 나머지는 안 돼. 그냥 누나한테 말해주세요. 누나, 나머지는 안 돼. 아니, 하늘이 두 쪽 가도 안 된다고. 원광의대 가려면 기본적으로 토익 900번 한 번에 가고 싶다. 나는 나이가 40대 넘었다. 그런 분들 꽤 돼요. 985 넘어야 돼, 985. 이거 하고 하세요, 985. 나는 다이렉트 의과대학 가야겠다. 그럼 985 넘게 되면은 괜찮습니다. 원광의대가 면접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봐요. 그러니까 영어로까지 잘랐는데 985 돼야 돼요. 원광의대 하려면. 원광 치대는 이번에 980까지 되더라고. 980까지. 그러니까 원광이랑 원광치는 제가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 나는 뭐 약대까지 갔다가 그렇게 못 하겠는데. 그러면 이 원광의대가 있습니다. 985와 980. 그러면 원광의대는 985, 원광치는 980. 그럼 1차 통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험만 갖고 이제 딱 무조건 시험 갖고 잘라요. 아예 면접도 안 봐요. 그러니까 원광의대는 70살이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80도 괜찮아요. 80이 토익을 980으로 넘을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하지만 90도 괜찮아요. 유일하게 대한민국 한 곳이 원광의과대학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나이도 좀 있어가지고 저렇게 돌아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럼 원광의대로 가세요. 원광의대가 뭐 나오면 어때요? 원광의대를 나온 다음에 더 좋은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광의대 나온 다음에 카톨릭 의대로 편입해요. 카톨릭 의대는 저기 지방의과대학 다니는 애들만 뽑아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원광의대를 먼저 다닌 다음에 한 학기 다닌 다음에 카톨릭 의대가 그쪽으로 편입받거든요. 카대 의대가 지방의과대를 다녀야만 받아요. 지방의과대 다녀야만 한 학기 다닌 다음에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명문대를 가고 싶은데 수능으로 못 간다. 못 가죠. 이제 좀 카톨릭 의대 수능 가려면 카톨릭 의대가 1등이에요. 1등 아세요? 대한민국 입시 평균 1등을 작년 기준으로 올해 수능 말고 작년 올해는 정시 아직 안 봤으니까 1등이 카톨릭 의대가 있습니다. 카톨릭 의대 서울의대보다 더 앞섰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의대를 가려면 그런 방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서류는 관심 없으실 거니까 됐습니다. 미리 서류 만들어 놓은 게 랩실이죠. 랩실 경험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랩실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쉽지 않냐면 요즘에는 랩실에서도 교수님들이 다 알아가지고 대학원 가는 거 서약서 안 쓰면 랩실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 다 알아요. 교수님들도 이제. 이 새끼가 스펙으로 쓰려고 하는 거, 이거를. 그럼 그것도 싫어해. 뭐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무대포라면 집에서 가까운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 랩실은 교수님이 선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보내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얼굴을 보면 아래 이메일이 있거든. 이메일에다 이렇게 계속 띄우는 거죠. 여러 교수님들한테. 근데 요즘 교수님들이 다 알아가지고 저거를 안 받는데요. 대학원 가는 거 아니면 랩실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또 미래 서류 만들 봉사활동 크게 영향 안 줘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안 하면 욕먹는데 안 하면은 욕먹는데 한다고 뭐 1000시간 한다고 해서 좋은 거는 하나도 없다. 그게 정답이에요. 랩실 경험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긴 합니다. 꼭 랩실을 만들고 싶으면 저렇게 교수님한테 메일 띄워보시고요. 그래서 안 되면 얘는 원광의대 같이 면접 안 보는 데로 가야 돼요. 대학원도 없으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대학대 같은 데 가려면요. 저런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대학대 같은 데 가려면 저런 서류에서 독특한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많이 풀으면 좋다는 얘기고, 한의대가 많이 뜨고 있죠. 한의대는 분명 확실한 거 하나는 지금 가면 가장 약할 때 가는 겁니다. 지금 가시면. 작년에 여기 보험 통과 많이 됐거든. 작년 6월에. 그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노인 시대인 건 너 누구나 알잖아요. 다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아지는 거 알죠? 에? 대한민국 60대가 이제는 거의 뭐 대다수 아니에요? 거의 알잖아요. 노인이 많은 거. 근데 이게 한의대 협회장님이 똑똑하셔가지고 경희대 한의대 나오셨는데 30만원짜리 한약을 10,000원만 내도 그 공급이 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걸 이제 보험 통과를 시켰어. 그러니까 얼마나 뜨겠어요. 그러니까 한의사협회 입장에서는 환자한테 10,000원만 받아도 돼. 첩약을. 그 한약을. 10,000원만 받아도 되는데 보험공단에서 29만원이 나와. 왜 메디컬 그러겠어요. 환자한테는 돈 조금만 받아도 보험공단에서 돈을 줘요. 그러니까 메디컬 그러는 거예요. 변호사는 사람한테 돈을 다 받아야 돼. 이 사람한테. 다른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는 변호사는 계속 경쟁이 붙잖아요. 경쟁이 붙으니까 더 싸게 하다 보니까 요즘 많다면 변호사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낸다 막 이러면 이렇게 너무 많다는 거. 맞아요, 그게. 100만 원도 벌기 힘들다. 맞아요. 근데 왜 메디컬 그런 거냐면 국가에서 다 의료보험을 내잖아요. 모든 전 국민이. 그 돈이 메디컬에 그대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컬 그러는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000원만 내면 29만 원을 주는 거야. 한의사 뜨겠어요, 안 뜨겠어요? 엄청 뜨죠. 그러니까 민민군과 그 채널에 나왔던 어떤 여자 한의사가 31살인데 민호가 물어보더라고. 한 달에 얼마 벌어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해줘요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4,500번데 그 민호가 그렇게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간급이래. 4,500에 31살에 자기 과 동기 중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전대 한의대. 대전대 한의대가 그 정도 중간급이 한 4천 월에 순위 가져가는 게 한의대 좀 뜬다니까요 많이. 그래서 본인이 지금 현재 가게 되면 가장 약할 때 가는 것이다. 그건 확실해요. 그건 확실하기 때문에 뭐 한의대 가는 것도 괜찮죠. 생물 열심히 해서 생물만 보는 데도 많아요. 실제로 한의대 뜰 거라니까요. 노인시대 많아서 지금 가면은 본인이 제일 약할 때 가는 거 그건 확실합니다. 지금 입시 결과도 수능에서 높아지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 못 믿겠지만 한의대가 90년대 굉장히 높았었어요. 아주 높았었어요. 치대랑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경희대 한의대 엄청 높았었어요. 그 여러분 못 믿겠지만 저는 98학번인데 96학번 형들이 시험 보고 나서 막 뒤에 교실 뒤에다 분당수영관한 데 나왔는데 그 뒤에다 붙이잖아 학교 배치표. 기억이 정확히 납니다. 중대학대가 연대의대 위에 있었어요. 중대학대가.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걸 이제는 시대가 바뀐 거죠. 왜 바뀐 거냐면 의대가 이렇게 잘 나가게 되는 거는 누구 때문이냐면 제가 정확히 얘기할까요? DJ 대통령 때문이에요. DJ 대통령. DJ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죠. 그러니까는 이 약을 의약 분업을 해준 거예요. 의약 분업을. 근데 처음에 이제 시비는 누가 털었냐면 약사 쪽에서 털었어요. 약사가 너무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약사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거든요. 약사 약국 하나 쳐놓으면 그 동네 건물 다 산다라는 불문율이 있었어요. 실제로. 정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약국 많아졌죠. 피트 때문에 더 많아진 거고. 이게 정원이 되게 작았었어요. 400명? 지금 우성약대 같은 거 가라면 사람들이 치 그러는데 분당 서영고라는 데가 있는데 저희 집이 거기 앞에 순회동 쪽인데 얘가 지금 이제 파크타운이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분당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지명 약국을 엄마 아빠가 다 약사였는데 분당 서영고에서 사수했던 형이 우석대학대 갔다고 동네 잔치했습니다. 진짜로. 그 우석대학대 가기도 그렇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약사가 원래 정원이 작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약사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돈을 많이 버니까 사람의 돈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아시죠? 돈 욕심 끝이 없는 거 아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안 벌어봐서. 못 맞추겠죠. 끝이 없이 벌어보면 끝이 없나 알 거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그거? 모르죠. 아직 못 느껴봤으니까 끝이 못 갔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약국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욕심이 난 거죠. 병원에서 이제 약을 주고 있으니까. 저거마저 우리가 주면 얼마나 좋을까? 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 그래서 약사 중에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었었어요. 돈 많이 벌면 하고 싶은 게 국회의원이거든. 불문율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하고 싶은 게 권력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50명이 넘어가지고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병원에 있는 약을 우리가 주겠다 그랬었어요. 약사에서 11턴 거예요. 그럼 DJ 대통령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병원 망한다고 공공연의 의대가 다 파업했었어요. 실제로. 다 파업했습니다. 다 파업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병원은 처방전만 주고 약은 약사에서 주로 이거였거든요. 되게 웃긴 게
뜻은 약국이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병원을 엄청 키워버렸어요. 그 전에는 이게 측정이 안 됐는데 처방전 받으려고 다 병원으로 오게 됐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병원이 3,000원짜리 처방전 받으면 거기서 끝납니까? 4,000원짜리 처방전 받으면? 6,000원 공단에서 주죠. 검사 또 하죠. 이것저것 하다 계속 하지. 카카오톡의 김범수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만 모으면 길이 있다 그랬어요. 병원에서 사람을 다 몰아준 거야. 이게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원래는 약사가 약을 받아가려고 했거든. 약사 진짜요, 진짜. 약을 우리가 다 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였는데 뜻하지 않게 병원에 사람을 다 모아놨어. 그 전에 병원을 잘 안 가서 3%? 약국에 가서 약만 타먹는 사람이 97%. 97%를 모르고 병원에 다 몰아준 거예요. 압도적인 프로피트의 대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00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기본이 10억이 다 넘어가. 너무 이게 시장이 커지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갖고 완전 역전된 거예요, 이게. 이게 결정타였어요, 예약 분업이. 그 당시에는 병원이 망하고 약국이 너무 부자가 된다 그랬는데 사람 인생 모른다는 게 사람을 다 몰아버렸어요, 병원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왜 약대가 6년제 간지 아세요? 얘기해드릴까요? 네? 이 조제권을 찾아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조제권을 지금 처방전만 받아야 되니까 원래는 그전엔 조제권을 갖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10위 털려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교육과정에 동일하거든. 근데 그 당시에 의과대학이 다 의전원 체제로 4+4로 갔거든. 그러니까 전국의 약대가 4년제였는데 10일 털어야 조제권은 이제 큰일 난 거죠. 조제권 없으니까 병원은 예속되잖아요. 병원에 로비해야 되고 뭔 말인지 알죠?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 처방전 없으면 약을 못 주니까. 그 약사들 고민하다가 10일 털려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교육과정에 동일합니다. 그 약국에서 피트로 가기로 한 거예요. 얘 그냥 간 게 아닌데 피트로 가기로 한 게 1안이 뭐였냐면 2+4였고 2안이 3+4였고 4안이 4+4, 3안이 4+4였어요. 근데 피트로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의과대 6년제로 돌아가겠대. 의전원 애들 너무 수준 떨어진다고. 싫어요, 싫어. 싫어요. 갑자기 피트로 깜짝 놀란 거야. 6년제로 간대, 의과대야? 그 2+4가 된 거야, 이게. 실제로. 그러더니 얘네들이 다 6년제로 돌아간 거야. 그래서 6년제로 돌아간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럼 지금 수능으로 들어간 애들이 지금 3학년이거든요? 얘네들이 졸업할 때 대규모 투쟁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조제권을 둘러싼. 교육과정이 66 똑같았기 때문에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게 저런 거거든. 교육과정이 똑같은데 우리가 왜 못 주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약대 면접을 볼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물어보거든요. 조제권 찾아오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합격해요. 이게 아는 사람 별로 없어. 거의 없죠. 교수급이나 알지. 이게 약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조제권 뺏긴 게. 그전에는 4년만 학교를 다녔어도 조제권을 갖고 있을 때는 완전 부자였거든. 근데 너무 욕심을 내다가 조제권을 날린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모르고 예속돼 버린 거야. 돈도 못 벌고 예속되고. 그러니까는 호들갑 떨면서 갑자기 바꾼 게 저 교육제도 2+4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원이 많아야 힘이 세지니까 약사 인원을 늘린 거죠. 정원을 2,000명을 늘린 거야. 최악수를 든 거죠. 자기들이 계속 악수를 든 거야. 2,000명 늘리니까 너무 이제 약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나 피트가 나오다 보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악수를 두고 있다가 수능으로 마지막에 돌아갔는데 얘랑 6년제 이제 졸업할 때는 지금 간호사급으로 좀 내려가기 직전이에요, 지금. 6년제 딱 될 때는 조제권 달라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잘 모르죠. 그냥 6년제로 간 줄 알아, 그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서류 만들기, 그래서 저게 지금 현재 되게 핫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 나라에서 왜 메디컬 그러냐면 저게 다 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뜻하지 않게 병원에 그걸 뺏겼는데 병원이 머리에 총 맞았다고 조제권을 주겠습니까? 그잖아요. 이제 다 알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카카오톡에서 말했던 사람만 모으면 길이 생긴다. 카카오톡에 사람 모아놨잖아요. 카카오에다가. 거기서 다 팔잖아요. 뭐야, 이모티콘도 팔고, 뭐, 선물도 팔고,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장을 하잖아요. 사람만 모아놓으니까. 그런 거랑 똑같다니까요. 모아놓으면 갑자기 여기다 뭐 갖다 붙여놓고 선물 주세요, 상품권 주세요. 뭐 사람들이 알아서 사잖아요. 모아놓으면 무조건 길이 있다가 정답이에요. 병원에 무조건 몰아놓으니까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의대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한의대 뜹니다. 봐보세요. 한의대 10년 내에 엄청 뜬다고. 괜찮은 방법이다. 한의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한의대 가는 거 진짜 나쁘지 않다니까. 근데 이제 100%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공부라는 걸 단순 돈의 입장을 보면 미래만 보면 한의대가 괜찮은데 공부라고 하는 건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다. 그러면 한의대는 좋지 않죠. 저 엄마한테 무슨 한의대 갔대 뭐는. 걔 집 한의대 갔대. 한의대 그렇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집 딸은 의과대학 들어갔대. 그러면 막, 야, 그 집 딸은 공부 진짜 잘했네.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그 차이거든요.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돕느냐 그럼 한의도 괜찮고요. 엄마 아빠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다. 그럼 약대에 거쳐서 의대로 가도 되고요. 바로 원광의대로 가도 되고요. 뭐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모든 학생은 한 곳만 지원하지 않아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게. 내가 갖고 있는 게 좀 있으면 바로 가도 되고, 갖고 있는 게 없으면 돌아가면 되고, 나중에 자랑거리가 되고 싶으면 의과대학으로 졸업시켜 들어가면 되고, 난 나중에 그냥 뭐 10년 후에 돈이나 많이 벌고 싶다. 한의도 괜찮습니다. 네. 생물 전범위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밑줄, 모든 학교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약대 쪽에서는 생물 시험이 쉬워요. 근데 어떻게 쉽냐면, 이 서쪽에 이제 전남대가 있죠. 목포대가 있고, 충남, 충북대가 있는데, 이쪽은 학교 시험들이 쉬워요. 그 서쪽은 사람들이 인자해. 밥 먹어 쉬우? 뭐 이러잖아요. 네? 서쪽은 사람들이 여유로워. 그러니까는 시험 문제 쉽게 내. 아, 동쪽은요, 독합니다, 사람들이. 동쪽 독해. 경상도 분들 아시죠? 예? 죽여불란게 막 그러잖아요. 아세요? 경상도 분들? 아, 모르세요? 경상도 분들은 되게 톡식해가지고, 여기 시험 문제, 경상도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시험 문제 어려워요. 굉장히 디피컬트하다. 대한민국 딱 정말로 딱 쪼개서 팩트야, 팩트. 오른쪽은 시험 문제가 어렵고, 왼쪽은 시험 문제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쓸 때도 저 좀 알고 써야 돼요. 제가 공부가 많이 됐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가가지고 승부를 보는 거고, 공부 덜 됐다.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같은 날짜 막 겹치거든요. 왼쪽은 시험 보기가 쉬워요, 다. 사람들이 그냥 내 느낌인데, 충청도는 이제 좀 천천히 하잖아요. 전라도도, 아따, 그랬단께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 천천히고, 오른쪽은 사람들이 좀 급해. 여기 문제 어려워. 아니, 그냥 제 뇌피셜인데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어렵다니까요? 동쪽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범위에 대한 어디를 칠지 모르는데, 나중에 저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된지 보고, 자기가 공부가 많이 됐으면, 오른쪽으로 가서 역전해야 되고, 좀 이제 가진 게 있다면,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진 게 좀 있다면. 자기가 스스로 알잖아요, 자기 정보를. 내가 가진 게 좀 있다고 자신하면 왼쪽으로 가면 되고요. 그건 가진 게 있어야 돼요, 왼쪽은. 시험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가진 게 없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시험 보러 오지도 않기 때문에 경쟁률, 함정에 속지 말자. 여기다 형반이나 하시죠, 형광펜. 항상 미리 하지 않는 것을 가장 후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부터 공부를 하세요. 목차부터 치는 것부터. 60, 114부터. 지금부터.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아, 그때부터 할 걸, 조금이라도 내가 여기, 지금 올해 시험 보내도 후회 많이 해요. 조금이라도 내가 좀 일찍부터 했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건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 볼 때도. 나 1년만 더 했으면, 서울은 된대. 내년에 똑같아. 근데, 내년에 똑같아. 그러면서 우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쉬워하던데? 조금만 한 달이라도 더 있었으면? 그러니까 아쉬워하더라고. 사실은 경쟁률은 그렇게 함정이다. 쉽다.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는 내일 시험 봅니다. 아까 제가 애제자, 동국대학교 약대 다니는데, 걔가 기출을 달라게 줬죠. 원래 애제자들은 잘 줍니다. 네, 답 다 달아서 줘요.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아웃풋이 좋은 학교가 아닌가. 저 춘천에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는요, 신촌 세브란스 의과대학이랑 졸업증명서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 신촌 세브란스 교수님들한테 수업을 많이 들었거든요. 왜 많이 들었냐면, 연세대학교 신촌이 인하대학교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인하대학교 교수님들 중에 신촌 교수님들이 많았었어요. 실제. 그러니까 신촌 교수님들의 제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신촌 교수님들이 많이 내려오셨었거든. 수업하러. 그러니까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이 연세대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졌는데 연세대학교 본교 계신 분들이 맨날 그랬어요. 본교 출신들은 교수환이라고 맨날 이렇게 힘들고, 노가다 막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돈도 안 되는 거 열심히 하고, 뭐 1시간 수업하면 15,000원 준대요. 그 막 뭐라고 하고, 분교 출신들은 지역에 나가가지고 재벌이 되고, 막 그거 맨날 얘기하셨어요. 미래 캠퍼스 정원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다음 본교 출신들은 거의 교수라는 게 맞아요. 그럼 지방에 있는, 우리 집은 연세 이비인후과 있는데 99% 미래 출신입니다. 사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졸업증은 똑같아요. 연세대학교는 똑같은 졸업생으로 취급을 해줘요. 미래랑 저기 본교랑.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미래 캠퍼스 다니는 것만 좀 멀리 있다 뿐이지, 똑같이 쳐준다니까, 연세대학교 자체에서. 똑같이 쳐줘요.
저 생각에는 가장 아웃풋이 좋은 데가 여기가 아닌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가려면 수능 만점을 맞아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진짜요, 진짜. 만점 맞아도 떨어지는 학교인데, 똑같아요.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와 신촌은. 졸업증은 똑같다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가 나온다니까요. 몰라요. 근데 이게 선수 과목 인정 범위가 완전히 전공으로만 바뀌었어요.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정말 전공 좋아합니다. 이 학교가 대표적으로 시험만 잘 보면 들어갈 수 있는 학교에 들어갑니다. 시험만 잘. 선생님 어디 뭐 사이트 보니까 약대 출신만 좋아한다는데요? 걔들이 시험 잘 보는 겁니다. 걔들이 국가고시에 생화학 나오거든요. 1교시가. 레닌전 생화학을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학교를 본대요. 학교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관심이 많아야지 학교를 봅니다. 이 친구 뭔 학교지 그러면서. 편입에 들어온 애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진짜 관종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고. 관심이 누구도 없습니다. 저희 때도 편입으로 5명 들어왔는데 누구도 없었어요. 편입에. 누구도 없었다고 사실은. 1학년으로 들어온 애들도 누구도 관심 없습니다. 들어오시든지 마시든지 이거거든요. 그럼 학교를 본다라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 다 공통적으로 뭐냐면 관종이에요. 관종. 자기한테 관심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다른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듯이 다른 사람도 본인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관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학교를 보려면 이 친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야 돼요. 근데 편입으로 들어온 애들한테 관심이 없다가 정답입니다. 수능으로 들어온 애들도 관심이 없어요. 교수가 레지던트 1년차 이름도 모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학교를 본다고.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면은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가 공식적으로 인증을 했는데 전공 좋아한다고 했어요. 전공. 전공 좋아한다고. 그럼 뭐 약대 출신만 좋아한다? 아니 걔들이 시험을 잘 봐요. 그러니까 세상이 좀 웃긴 게 평가 절하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게 학교 좋은 애가 시험 잘 봅니다. 학교 좋은 애가. 왜? 학교 좋은 애 중에 못 보는 애 있죠. 근데 걔가 습관이 좋기 때문에 시험을 잘 봐요. 100명 있으면 한 1000명 모아놓으면 학교 좋은 애가 훨씬 잘 보죠. 당연히. 근데 그걸 학교 봤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고 걔가 시험을 잘 본 겁니다. 걔가 그냥 잘 본 거라고. 약대 출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설명했대 그러세요. 정확히.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이거 띄워주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정확히 시험을 잘 본 거라고. 걔가 그냥 시험을 잘 본 거라고. 세상이 약대 출신을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걔가 시험을 잘 본 건데 걔가 실력이 있는 건데 세상이 자기가 떨어졌다는 게 억울하면 학교를 봤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학교를 본 관심이 없다니까요. 학교를 보려면 이 친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아야 돼요. 학교를 보려면. 여기서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서 딱 말하기에 생물이 가장 큰 편차를 주고 다음이 화학이고 그 다음에 영향 주는 것도 총 나이라는 거거든. 자소서 그 다음에 지면제 면접 이렇게 시험 잘 보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연대미래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는 가고 싶으시면 혹시 난 연세대학교 미래 진짜 이번에 편입 박람회 갔는데 꼭 있던데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꼭 갖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 한림대학교 애들하고 그럼 그냥 거기 가까운 데 가서 기독병원에 가서 봉사활동이나 하라고 꾸준히 기독병원에 가가지고 거기 기독병원이거든요. 가서 그리고 저런 데를 가려면 응급의학을 한다 그래야 돼요. 좀 애가 좀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춘천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응급의학이죠. 그럼 BLS나 ACLS를 따라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역의료 지금 가장 핫한 게 지역의료인데 거기서 종양내과 한다 그러면 연세대학교에서 우선 응급의학과 한다고 해서 믿질 않아요. 우리 응급의학과 할 선생님 오셨네? 안 그래. 관심도 없어요. 근데 얘가 센스가 있는 애죠. 거기서 종양내과 하겠다고 막 이렇게 거기다 자소서나 뭐 서류 쓰면은 웃긴 애죠. 거기서 왜 종양을 해요? 지금 거기서 제일 필요한 게 지금 현재는 응급의학인데 그럼 자기가 그렇게 응급의학을 쓰려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편입 박람회 가서 물어보더라고. 제가 한림대 다니는데 그 연대 미래 꼭 가고 싶다고. 그러면 HLS랑 BLS를 준비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그 응급의학과를 하겠다. 춘천 도민의 골든타임을 지켜주고 싶다. 그러면 교수가 좋아하지. 믿지를 않아요, 우선. 누가 믿어요, 그걸 거기다 쓴다고. 그래서 얘가 센스가 있다고 생각하지. 센스가. 얘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죠. 기본적으로 지역의대를 쓸 때는 전부 다 지역 주민들에게 뭘 해주고 싶다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서류로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ACLS나 BLS를 따가지고 응급의학과로 해서 이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자기에게 다시 재활이 안 되는 사람들의 생명을 빨리 지켜주고 싶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똘똘하다 그래요. 그걸 거기다 쓴다고 해서 한다고 믿지도 않아요. 근데 얘가 그래도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서 재활의학, 산업의학 그런 거 하고 싶다 고 애들이 쓰더라고.
아니, 연대 미래를 가서 산업학을 왜 하냐고. 거기가 지금 춘천인데, 아무런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내에서 그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무대포로. 그래 놓고 학교 봤다고 하는 거야. 좀 거기서 왜 뭐가 필요한가?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릴 때 근자감이 쩔다 보니까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단어를 거기다 써버리면 교수가 좋아할 거라는 상상을 하더라고.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저 사람 입장에서 항상. 저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은 준비가 그렇게 돼 있으면은 서류 딱 봤는데 ACL에서 BL에서 따놨어. 그럼 얘가 이제 말이 좀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때 점수를 많이 받아요. 그때. 거기 가서 갑자기 서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응급의학 가겠다. 그런 거 점수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연대미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아웃풋 아닌가. 두 번째가 경희대, 세 번째가 중앙대 의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번째는 다 소소합니다. 다 소소하다고. 가장 아웃풋 좋은 학교는 저는 연대미래 같아요. 항상 8명씩 뽑고 내일 시험 보거든요. 내일 시험 보는데 가장 아웃풋이 좋지 않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면 연대를 수능으로 들어가려면 만점도 떨어집니다. 실제 내신 1등급 받았어야 돼요. 내신 2등급이어도 만점이면 떨어져요. 내신 2등급 받았으면. 그럼 잠시 후에 1분 여기까지고요. 그럼 1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기억 안 나요? 유퀴즈 114화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볼게요. 아시겠죠? 네.